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인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참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금융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줄이야 정말 꿈에도 몰랐죠. 그래도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기회는 비관이 극에 달했을 때 찾아온다. 주말을 앞둔 만큼 한 주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보면서 다음 기회를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합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국제유가 급등세를 주시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WTI가 80달러를 돌파하면서 증시에 강한 하방 압력을 가한 상태인데요. 다우 지수는 장중한 때 1100포인트 넘게 빠지기도 했었고요. S&P 500 지수는 6800이 흔들리고 있고 그나마 나스닥 지수가 브로드컴이 좀 잘 가준 덕분에 선방해준 상태입니다. 한편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 쪽에서 국채 금리는 국제유가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죠. 10년물 국채 금리 4.1%를 돌파한 이후에 4.12% 중반까지 올라선 상태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국제유가와 함께 상승세를 재개했는데요. 해당 소식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1,482원대까지 역외 시장 기준으로 다시 한번 크게 올라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자재와 암호화폐에 딴에서는 WTI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간밤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WTI는 80달러, 그리고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85달러를 넘어선 상태인데요. 해당 소식에 금 가격은 또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5천선, 이 중간 정도에서 움직였고요. 또 비트코인도 그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오늘은 71,200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오늘 장의 메인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이란 최고 지도자 선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것이다. 여전히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면서 국제유가를 최대한 안정시키려는 발언을 남겼는데 해당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널뛰기 장세를 나타내고 있죠. 특히 간밤에는 WTI가 80달러를 돌파했는데 두 가지 소식 때문에 상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란이 걸프 해역에 정박 중인 유조선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바레인의 마하미르 정유시설이 공격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국제유가가 널뛰기 장세를 나타내면서 이 증시의 하방 압력을 가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간밤에 고용 지표도 또 공개가 됐었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됐는데 21만 3천 명으로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의 4분기 단위 노동 비용이 공개됐는데 2.8% 증가하면서 3분기 만에 또 플러스 전환이 됐다라고 하죠. 이렇게 대내외적인 변수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또 고용 시장은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유지 중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고 고용 시장이 견조하다. 한마디로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겠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메인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 봤고요. 더 자세한 기업과 섹터 이슈들은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하루 만에 반짝 상승이었을까요? 오늘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밀려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기술주의 반등이 어제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만큼 올랐던 만큼 오늘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간밤 M7 기업들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빼고는 모두 하락부를 켠 채로 마감 라인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씩 이슈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오늘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특히나 엔비디아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이슈가 많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엔비디아 개별 이슈로는 TSMC의 대중 수출 칩에 대한 생산 중단을 요청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TSMC로부터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H200에 대한 대량 수출을 맡겼었는데 이게 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서 이 H200에 대한 생산 라인을 앞으로는 베라 루빈 쪽으로 옮겨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의식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행보, 하지만 간밤에는 이런 이슈가 나왔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애플입니다. 오늘 애플은 1.39% 하락하면서 이 안에서도 알파벳과 메타와 함께 1%가 넘는 하락부를 켜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로젠블렛 측에서는 메모리 가격 상승에도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이 안에는 경영진의 실행력이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함께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분석상으로는 여전히 인공지능에 대한 경쟁력이 약하다. 여기에 더해서 메모리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둔화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살아있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약보합권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0.56% 하락하면서 40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한 가지 언급을 내놨습니다. 이슈성으로 한 가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트위터 관련한 SNS 발언이 인수 과정에서 나왔던 것 그다지 현명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다는 점, 이슈가 나왔다라는 점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강보합권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WTI 기준으로는 약보합권을 지나간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 처음으로는 하방 압력을 받았다. 이것이 긍정적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간밤에는 WTI가 8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소식을 받아내면서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낙폭 그리고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산업재, 소비재 단도 함께 하방 압력을 받아갔습니다. 기술주 안에서 이슈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어제 실적 발표를 내놓았던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켠 채로 마감했지만 이 안에서도 여전히 하락 종목 개수가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를 필두로 이슈가 많이 나왔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엔비디아와 AMD가 수출 전면 허가제를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미국 정부 측에서 나오면서 두 종목 모두 하방 압력을 받아갔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장중 흐름으로는 0.43% 약보합권 지나간다라는 점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AMD는 1.65% 하방 압력 받아간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기술주를 봤다면 중동의 긴장이 조금 더 부각될 때마다 봐야 하는 쪽, 바로 방산 쪽이겠죠. 오늘 로키드 마틴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43% 빠지면서 장세를 마무리했는데요. 장기전에 대한 수혜가 선 반영됐고 공급망 우려까지 불거지면서 동반적으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장기전을 시사하기도 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유조선을 폭격을 가했다라는 이슈를 받아내면서 방산주는 오늘 하방 압력을 받아갑니다. 다음으로는 여행주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도 그나마 급등을 보여줬던 달을 찾아봐라라고 한다면 여행주겠는데요. 여행주는 오늘 조금 다소 개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이날 오픈 AI의 자체 쇼핑 기능에 대해서 축소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늘 여행주 전반적으로 10% 내외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 13%, 부킹홀딩스는 이렇게 안 좋은 장세에서도 8%대 급등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이슈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 오늘 개장 전부터 강했는데요. 2년 만에 들려온 2024년 이후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을 재개했다라는 소식 받아내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기술주 안에서도 희비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주를 기반으로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엔비디아와 AMD는 이슈를 소화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갔는데요. 과연 어떤 이슈 나왔는지 다음 장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미국 정부가 AI 칩 글로벌 사전 승인제를 검토합니다. 이게 글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AI 칩을 수출할 때 앞으로 우리에게 승인을 받아라라는 건데요. 사실 지금까지 있긴 있어 왔던 내용이죠. 하지만 이게 조금 더 강력해집니다. 이 기준을 넘기기가 좀 더 어려워진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기존 약 40개국에 대해서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 이걸 전 세계적으로 통제하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겁니다. 특히나 여기에 좀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와 AMD가 이 칩의 대상에 포함이 되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전체적인 AI 칩의 수출을 막겠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고수하던 스탠스와 좀 비슷합니다. AI에 대해서 문지기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좀 카드로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AI 가속기에 대해서 대부분 수출을 맡고 있는 게 엔비디아와 AMD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하방 압력을 받아간 두 기업의 주가 차이가 뚜렷하게 보였는데요. 기업향으로는 오픈 AI 기준으로 수천 개 기준의 GPU를 납품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조금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3단계로 나뉘는데요. 단계별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1단계는 소규모 요청에 대해서는 간단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GPU, 오픈 AI로 납품하는 게 수천 개의 기준이니까 1000개의 칩 기준, 1000개 이하일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칩 심사만 받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2단계로 넘어갑니다. 대규모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사전 승인이 필수입니다. 구축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사전에 이 승인을 필수로 거쳐가야 되는 필수 허가제가 나왔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1단계와 3단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2단계는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계가 이제부터 이 각국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초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수입국 정부가 직접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미 정부의 정부 간 협상을 거쳐야 하고요. 안보를 약속해야 하고 미국의 AI 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규정을 검토 중이고 확정되진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과연 이런 가운데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중심 바로 잡으러 가시죠. 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증시가 매일같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증시 한 줄 평부터 먼저 남겨주실까요? 오늘 증시 한 줄 평은 유가 80불 돌파와 그 호르무즈의 정막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의 정막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굉장히 유조선이 지금 피격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80불 돌파까지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출근하면서도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이 유가 관련한 이 어떤 대응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점들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고요 속에서 굉장히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장 막판에 증시가 좀 말아 올리면서 낙폭도 많이 만회한 상태죠.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오늘의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눠볼 세 가지 토픽입니다. 호르무즈의 정막과 국제유가 들썩, 그리고 브로드컴의 역대급 실적, 여기에 또 빅테크 기업들의 전기료 부담 서약까지 세 가지 토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주유하기가 좀 무섭습니다. 네, 주유소 찾아가서 이제 주유하려고 하면 휘발유 가격이 가면 갈수록 오르고 있는데 국제유가 WTI 간밤에도 $80마저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동성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사실 유가 관련해 가지고 휘발유 가격은 오르면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사실 유가 같은 경우는 80불을 넘어서 지금 9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제일 핵심은 이 전쟁이 과연 이제 어느 순간에 확실히 끝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유가도 분명히 이제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유조선 같은 경우가 지금 20척 이상의 유조선이 지금 하루에 지금 한 척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유조선 같은 경우도 사실 아시아로 들어오는 그 유조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보다는 아시아 쪽에 있는 이 유가에 대한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 미국 내무부 장관도 일시적으로 관리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재무부 쪽에서 이제 유가 관련한 정책들이 나올 거다.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시간에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예측은 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어떤 정책들을 바탕으로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거를 조금 잡히게끔 지금 행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나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제유가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지금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한 90불에서 100불 사이까지도 이 박스권에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만 전쟁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서고 만약 마무리가 들어서게 된다면 확실히 지금 80불보다는 아래로 한 70불에서 60불까지도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WTI 기준으로는 간밤에 $80, 그리고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85마저 돌파한 상태죠.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 증시가 좀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걸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들도 조금 해봐야 되겠죠. 어제 브로드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역대급 실적이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브로드컴만 그래도 그나마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좀 단단하게 잘 버텨줬는데 이번 실적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1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지금 역대급으로 나왔고요. 사실 매출도 거의 $193억 정도 나왔고 사실 시장 예상치를 다 모두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제 이 시간대 봤을 때 시간외로 거의 뭐 8%까지도 올랐던 점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 미국 정부에 대한 이 규제, AI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반영이 되면서 사실 브로드컴을 뺀 다른 이제 반도체 주가에는 굉장히 조금 악재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SIC 칩이라고 불리우죠. 이제 반도체 칩을 조금 더 수정한 이 맞춤형 반도체 칩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 추론 쪽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더 고도화된 반도체 칩을 요구한다라는 점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당연히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주가가 지금 눌려 있을 때는 조금 더 매수의 기회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 또 CEO의 발언이 큰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가이던스를 정말 파격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을 이 1,000억 달러까지도 지금 달성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확실히 이 가이던스에 대한 자신감들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유가가 상승되고 있어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네.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물가가 오를 때 성장이 둔화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AI 산업이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있는데 아, 스태그플레이션이 이 말이 침체를 맞습니다.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에 대한 진단까지 같이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 전기 요금이 좀 폭탄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서약서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사실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를 워낙 많이 짓게 되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전기료가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미국 서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전기료가 올라가는 거와 그렇죠. AI를 쓰는 거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당연히 볼 뭐 수밖에 기업들이 없고요.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정용 전기료가 전년 대비해서도 6.3% 정도 오르다 보니까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거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전력 생산 및 아니면 인프라 비용에 대해서 직접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에도 서명을 할 만큼 어느 정도 이런 점들, 이 전기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런 반응이 되게 되면 정책이 진행되게 되면 결국 신규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전력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해주신 첫 번째 특징 중에 코이런트입니다. 코이런트. 조정받고 있는 광통신 기술주들 매수 타이밍은 언제쯤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루멘텀 홀딩스나 코이런트 같은 경우는 한 3일째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파르게 또 올라왔기 때문에 급등세가 좀 약간 눈에 띄었었죠. 예, 아무래도 뭐 코스피 같이 이렇게 급등했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광통신에 대한 부분은 결국 AI 칩, 이 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도 결국 이거를 통신단에서 이 환경 인프라가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에 있는 통신 인프라로서는 이게 굉장히 병목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구리전선을 이제 광통신 쪽으로 바꿔야 대한 니즈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사실 젠스당 같은 경우도 이러한 점들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있어서 지금 루멘텀 홀딩스나 아니면 이 호이런트에 20억 달러씩 각각 투자를 할 만큼 굉장히 지금 이 광통신에 대한 이 새로운 섹터에 대한 부상이 조금 확인되고 있고요. 결국 이 베라루빈 이 반도체에 있어서 GPU에 있어서 결국 이 광통신이 인프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광 케이블 커넥터를 만들고 있는 코이런트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어서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EPS와 매출이 예상치보다 잘 나와주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9% 급등 중이고요. 마벨 테크놀로지와 함께 코스트코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와 매출 예상보다 잘 나와줬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잠시 얘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9% 뛰고 있거든요.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면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쪽은 뭐 저희가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하고요.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워낙 반도체 설계에 대한 이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확실한 파일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실적 같은 경우도 브로드컴도 그렇고 마벨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점들은 굉장히 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때마다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좋은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 어떤 기업 준비해 주셨을까요? 아무래도 요새 뭐 비트코인이 그래도 아래에서 반등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결국 코인베이스를 조금 얘기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쟁점으로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예, 그렇죠. 통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3월 1일까지도 이제 좀 3월 1일까지 이 클래리티 법안을 내 책상에 올려놔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계속 지지부진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금융권과의 이 이자 보상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지금 뭐 기존에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하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코인베이스나 이런 크립토 입장에서는 지금 더 우리가 이자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 마진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지금 이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트루스 소셜에 이런 클래리티 법안에 있어서 크립토 쪽에 조금 더 편을 들어주는 모습들은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은행권이 굉장히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크립토 이 사이드 쪽에 좀 더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점들에 있어서 비트코인도 같이 결부지어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크립토 쪽에 있는 대표적인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어젯밤에는 장중하대 7%까지 급등하다가 오늘은 잠시 쉬어갔죠. 조정을 조금 받기도 했었는데 비트코인의 주가 흐름과 함께 코인베이스까지 잘 챙겨보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